앞서 그 교수님께서도 오동석 교수님께서도 일부 언급이 있으셔서 좀 상당 부분 겹칠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 헌법 규정부터 좀 보자면 우리 헌법 제110조가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해서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법부에 굉장히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좀 흥미로운 거는 이런 헌법 규정이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1954년 소위 4.4 호입개헌이라고 했던 그 법률에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럼 그 전에는 없었느냐? 군법회의가 있었습니다. 국방경비법이라고 1948년 8월 4일부터 시행됐던 국방경비법이 군법회의에 대해서 되게 자세히 규정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군법회의나 군사재판이라는 것이 속성상 사실 초헌법적 측면도 있다. 이런 걸 좀 보여주는 대목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헌법이 광범위하게 부여하고 있는 재량권을 우리 입법자는 어떻게 행사하고 있느냐. 현행법의 특징을 보면요. 군사법원 당연히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그 군사법원에 신분적 재판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 예비군, 사관생도 다 군사재판을 받도록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특징적인 게 수사권을 또 이렇게 양분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민간에서는 경찰이 공안 사건도 다 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란 사건 그리고 다 조사하죠. 또 그 군사 기밀 관련된 것도 다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군대는 이 수사권을 양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무사령부를 중심으로 한 공안 수사 파트와 그 밖의 수사 파트로 이렇게 나눠놓고 있거든요. 이게 상당히 위험 요인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굉장히 기형적인 제도를 재판과 그 다음에 수사권에 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59페이지 보면 현행법 체계 문제점 많이 그동안 논의됐죠. 그리고 이제 가장 크게 대두됐던 게 좀 오늘 이 모임에 그 뿌리가 됐던 윤일병 사건입니다. 그때도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부검도 국방과학수사연구소라는 군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소를 그래서 질식사라고 했죠. 기소도 28사단 검찰관이 했습니다. 상해치사로. 그러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유족들은 부검감정서 못 받죠. 공소장도 못 받죠. 그래서 당연히 이 부분 자기들끼리 하는 수사, 자기들끼리 재판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겠느냐. 설사 결과가 옳다 해도 구조적으로 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래서 그 개선책에 대해서 많은 논의들이 있는데요. 이미 그 노무현 정부 때 추진됐던 개선책이라는 게 결론적으로는 요약해 보면 그 군대 내 두 대 이걸 완전히 재판 형태로 바꿔보자 이런 논의였죠. 그러니까 지휘관에 관할 이 영향력을 완전히 배제한 이런 논의였는데요. 이제 현행법의 문제점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여기 쓰진 않았지만 계엄이 선포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계엄이 선포되면 그때는 이제 국군 기무사령관이 합동수사본부장이 되는 거거든요. 전두환 12.12 사태 때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합수부장이었거든요. 그 합수부라는 게 뭐냐? 군과 경찰, 군과 민간의 검찰과 경찰권을 한 손에 쥐는 거죠. 엄청난 권력입니다. 검사도 지휘를 받게 돼 있어요. 지금도 그 계엄법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굉장히 지금 위험한 제도죠. 문민 통제라는 차원에서 보면 엄청나게 위험한 제도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4번 이제 60페이지 보면 군사법 체계 2항에 대한 많은 논의들 중에 이제 군사법원 폐지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문재인 후보조차도 확답은 못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이게 쉽지 않은 영역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도 추진했다가 군 내에 두면서 그냥 독립만 시키는 거에 대해서도 당시 군 참모총장은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무신의 난이 왜 일어난 줄 아느냐. 너희들 군인 이렇게 깔보다가 죽는다.
그런 말을 했다는 건지 안 했다는 건지 서른 분분하고요. 그만큼 이게 강력한 저항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저항의 핵심은 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게 힘의 논리가 아니라면은 뭔가 이론을 가지고 있다면, 그 군사법원 폐지에 대한 이론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뭐냐? 결론적으로 군사재판은 지휘관의 고유 영역이라는 거죠. 전투는 군인이 하는 거고 재판은 판사가 합니다. 근데 도대체 이 군사재판이라는 거, 이건 그러면 전투냐 이게 재판이냐, 이 근본적인 문제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군사재판, 군법에 있는 군 지휘관의 고유 영역이라는 거는 굉장히 광범위한 군 지휘관들의 심리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거를 깨주는 논리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 그렇게 해서 군사법원 폐지하면 뭐 할 거냐? 수사권은 여전히 군에서 갖겠다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실 우리 군사법제에 대해서 법원의 문제가 그렇게 크냐? 사실 제가 법무관 생활도 하고 5년간 변호사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법원에서 벌어지는 일은 이미 다 끝난 뒤의 얘기거든요. 초기 단계에서 많이 왜곡되고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사견은 뭐냐면, 재판권을 축소하자. 우리 헌법에도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해서 특별법원을 두게 돼 있거든요. 그럼 군사재판은 뭐냐? 군사재판의 용어를 찾아 들어가면 군법회의라는 게 원래 용어고요. 군법회의. 그럼 군법이 뭐냐는 거죠? 그건 군형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근데 지금 현행법은 군인이 저지른 모든 형사재판을 군사재판이라고 정의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정의에도 어긋나는, 미국 사전에도 코트 마샬이라는 용어가 그렇게 정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군인이 군법을 어긴 거에 대해서 재판하는 거. 그렇습니다. 군법을 어길 때. 군형법 가장 크게 얘기하고 있죠. 항명, 뭐 상관 살해, 지휘관 도망, 이런 걸 처벌하자고 있는 거거든요. 군법이라는 게. 군형법이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원래대로 되돌려주자는 겁니다. 재판은 군인이, 전투는 재판은 판사가, 전투는 군인이, 군법 위반은 특수하게 인정해주자. 그래야만이 지휘관들의 고유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지휘관이 가지고 있는 불안 요소들, 예를 들면 항명 사건을 즉시 자기 권한 하에서 처리하지 못한다면 나의 지휘권을 누가 보장할 거냐,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군 지휘관의 역량 중에 저는 완전히 군 지휘관으로부터 그 군법 회의조차도 독립시켜서 판사들한테 맡겨야 되느냐, 그 문제도 심각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휘관의 역량이라는 것이 법과 떠나서 생각할 수 없거든요. 초기 장교 양성 과정부터 충분히 그런 것들을 배양해서 키워놨을 때 그 사람의 지휘권이 온전한 지휘권이 되는 건데, 그걸 쉽게 판사들한테, 군복 입은 판사들한테 다 넘기게 된다면 영원히 지휘관은 어떤 법과 재판에 대해서는 문외한으로밖에 남을 수 없고, 그 사람들의 지휘권 행사는 독단에 빠질 염려도 상당히 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뭐 개인적인 생각, 뭐 고등군사법원을 내보내야 되느냐, 뭐 이런, 뭐 제가 입법자는 아니지만 많은 고민을 해봤지만, 역시 원칙으로 돌아가자. 군법회의는 군인의 고유 영역으로 두고 그 밖의 재판은 모두 일반 재판으로 환원시키는 것이 맞다. 그래야 또 군이 가지고 있는 지금 위험한 수사권, 계엄 시에 어마어마하게 남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 수사권도 제약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